안녕하세요. 사회복지정책 알려주연 김주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하면 빠질 수 없는 장애 등급. 장애인 지원은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1988년부터 31년간 이 장애인 복지제도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장애 등급이 2019년 7월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벌써 2년 전이죠. 아직도 1등급 장애인, 2등급 장애인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늙은이.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인데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1등급부터 6등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 등급제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 장애인,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 장애인, 이렇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이라는 두 개의 분류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나눈 장애인 분류를 기준으로 2019년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보장구 같은 보조기기 지급, 그리고 거주시설 입소 자격에 대해서,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과 대구에서는 나들이콜이라고 부르죠. 장애인 전용 콜택시 이용에 대해서, 내년에는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등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 단체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완전 폐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감히 이 제도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 장애인 등급 폐지에 따라 정부가 안내하는 장애인 혜택 몇 가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강, 의료 부분에서는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등록장애인 중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활동 지원 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 지원이 되고요. 예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도 노인보호법 때문에 만 65세가 넘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장기 요양을 받아야 했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서비스를 못 받았어요. 하지만 개정을 통해서 장기 요양 수급자에서 떨어진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할인, 중증 장애인에겐 30%, 경증 장애인에겐 20% 감면 혜택이 주어지죠. 이 외에도 소득에 따라서 발달 재활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료, 기차 이용료,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부분에서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료와 연안여객선 50% 감면 혜택이 있고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빠른 정보를 위한 시각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통신요금, 인터넷 요금도 할인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과 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영화관, 놀이공원 등에서 할인과 무료 입장 혜택이 있고요. 희망찬 아이를 위해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는 경우 태아 1명을 기준으로 100만 원씩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요.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양육수당 그리고 장애아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요. 부모나 형제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한다거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지원하고요. 직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는 장애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주거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비와 소득세 공제나 자립자금 대여 사업, 공동주택 분양알선 등 사업이 진행되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수당과 연금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개편을 통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지체장애 3등급이라서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장애인 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거나, 뇌병변 장애 4급이라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도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입맛 하나하나를 다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제도 역시 장애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지원을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2022년 장애인 등급제 완전 폐지까지 국민들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서 정부에서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알려주형 김주영이었습니다.